저만 다시 할게요. 녹화하느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 만들었었는데, 만들면 D 드라이브에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우고요. K0724_1 이렇게 만들 거고, GM4 선택해 주시고, 저희 기종이라서 하고, 예 없이 스캔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되고요. LD 언어로 작성을 할 겁니다. 마침 하시면 왼쪽은 프로젝트 창, 가운데는 작업창, 그리고 밑에는 결과창이 있는데,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이제 그 레더 툴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더, 이게 지금 사다리죠. 왼쪽에 기둥 두 개가 있고 가운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구조. 그래서 LD 언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고요. 오른쪽에 제 거 툴바가 있는데, 여기 있는 툴바에 대한 단축 키들이 여기 프로그램, 여기 편집해 보시면 편집 도구에 이게 다 단축 키가 있어요. 얘를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A 접점, B 접점이라고 하는 거, 가로선, 세로선, 코일, 여기까지만 우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F2 A 접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외워두시면 편집할 때 좋습니다. 물론 마우스로 찍고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그램 하나 작성하려면은 밤새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단축키로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 접점,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포인터를 놓으시면은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떠요. 그래서 상시 개접점, 열릴 개자 써가지고 평상시에 열려있는 접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마우스로 클릭하고 갖다 놔도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F2 키를 누르면 바로 A 접점이 생깁니다. 커서를 방향키로 움직이시고 F2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A 접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F2를 눌렀더니 이런 갑자기 창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일반 입력 모드가 있고, 다시 눌러보면 즉시 입력 모드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입력 모드로 합니다. 즉 F2를 누르면 그냥 접점이 바로 나오는 경우. 근데 이걸 즉시 입력 모드로 하면은 이 A 접점, 지금 제가 F2를 눌렀을 때 A 접점인데, A 점점의 그 변수 이름을 쓸 수 있는 창이 바로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입력 모드로 합니다. 그래서 F2를 떴을 때 A 접점이 이렇게 뜨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쟤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연결을 어디에다 하셨냐면, 여기 있는 포인트에다 하셨잖아요. 아까 거기에 000이라고 써 있잖아요. 걔가 이제 어드레스라는 거예요, 어드레스. 왜냐면 PLC CPU 입장에서 스위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드레스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포인트가 전부 다 주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는 이 베이스가 지금 우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디지털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번 베이스가 되는 거고, 0번 베이스에서 CPU 바로 옆에가 0번 슬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번 슬롯에서도 또 16개가 있어서 0번 포트부터 15번 포트까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거는 여기가 0번 슬롯이고, 그 옆에는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슬롯, 4번, 5번, 6번 슬롯 이렇게 됩니다. 물론 베이스가 이게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슬롯이 6개짜리도 있고요, 8개짜리도 있고, 또는 12개짜리도 있고요. 거기 이렇게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거는 지금 슬롯이 8개짜리, 8개짜리. 지금 나머지 여기 앞에는 흡수 모듈을 별도로 달아놔서 별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4개만 있는 거죠. 0번, 1번, 2번, 3번 슬롯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번호를 보시면 0, 1, 2, 3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000 되어 있고, 여기는 100 되어 있고, 200, 300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슬롯 번호예요. 그래서 0번 슬롯,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슬롯, 이게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연결한 이 포트는 0번 베이스에 0번 슬롯에 0번 포트라는 게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랑 이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프로그램이랑 매칭을 시켜주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엔터를 치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그냥 퍼센트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퍼센트는 LS 산전 약속이에요. 어드레스 주소가 앞으로 나올 거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퍼센트 쓰시고, 입력 모듈인 경우에는 I를 쓰고요, 출력 모듈인 경우에는 Q를 씁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렇게 쓰기로 한 게. 그래서 얘는 지금 입력, 스위치를 연결한 입력 모듈이기 때문에 I를 쓰시면 되고, 비트 메모리, 즉
지금 스위치 하나는 0, 1만 표시를 할 수 있는 비트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X를 씁니다. 물론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기 X라고 쓴 부분이 나중에는 저기다가 8비트를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럼 B를 써도 되고요. 16비트를 써도 된다. 그럼 저기다가 워드를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따 교재 보고 다시 설명 드릴 거고요. 그래서 IX 쓰시고 0번 베이스이기 때문에 0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분자가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 넘버인지 슬롯 번호인지 포트 번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점을 써요. 점. 0번 베이스에 0번 슬롯에 0번 포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퍼센트 %IX 0.0.0이 의미하는 바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스위치 연결했던 그 000 포트, 거기가 IX 0.0.0번 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한 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고 커서 옆으로 옮기신 다음에 F7번을 F6번 누르시면 이렇게 코일이 생겨요. 코일이 생겨서 키보드에서는 엔드키를 누르면 끝으로 가고요.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엔드키, 홈키. 키보드에 엔드키, 홈키요. 키 6개만 따로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드키 가시면은 코일이 있는데 이건 규칙입니다. 레더 프로그램에서 코일은 맨 뒤에만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A 접점은 뒤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코일만 맨 뒤에 붙을 수가 있어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연산 순서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코일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 있는 연산 결과를 출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어떻게 되든 간에 출력은 코일로 나가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여서 코일만 알려줬습니다. 이게 코일이 다이렉트로 저 앞에다 붙이면은 결국 코일은 여기에 붙고 선만 안 붙죠. 코일이 이쪽에 붙어 있고 A 점점은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면 PLC CPU 입장에서 값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입력 포트에 어떤 것인지 읽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값은 CPU가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중간에서. 근데 이 입력 접점을 출력으로 이 끝판으로 못 내는 놓을 수 없는 이유가 CPU가 입력 단자 신호값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입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내가 읽는 거지, 내가 입력부에다가 CPU가 입력부에다가 어떤 값을 쓸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력이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내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 출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퍼센트가 있는 거는 직접 어드레스가 온다는 얘기고, 퍼센트 다음에 Q를 누르시면은 이게 출력 모듈로 출력을 내보낼 거다. 이런 뜻이에요, Q가. 그 다음에 비트는 또 X를 쓸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0번 베이스에 2번 슬롯에 0번이라고 저희가 작성을 할 겁니다. 0번 베이스에 2번 슬롯에 0번 포트. 저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엔터 치시면 확인이나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0번에 2번에 0번이나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2번 슬롯이 요게 2번 슬롯이거든요. 이 2번 슬롯에 0번 포트면은 요거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짜시면은 여기에 빵빵에 불이 들어와요. 아직은 안 들어올 거고 다운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G그룹화 PLC는 RS23이라는 통신 포트를 써요. 근데 이 포트는 1:1 통신 방식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쓰시는 데는 왼쪽에 계신 분이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포트. 이거는 엔드엔드 방식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다 접속도 되고요. 다 그냥 어떤 스위치 없이 프로그램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GMS 글로벌 PLC나 GMS PLC 이제 보기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학교에 있는 게 XGI가 포트가 뭘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USB로 되어 있는지. USB도 1:1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터 스위치가 있죠. 왼쪽에 있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금 편하다 보면.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셀렉터 스위치가 어쨌든 접점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이 돼서 기계한테 무리가 줄 수도 있고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추세는 전부 다 이더넷 포트를 가고 있습니다. 이더넷 포트 하면 스위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둘 다 접속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옛날에는 그 상위로 데이터를 줄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상위 DB나 상위 서버한테 데이터를 보낼 일들이 많아져서 이 RS232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RS232는 통신거리가 15m 규격 정해져 있는 게. 그리고 데이터 통신 속도도 빨라봐야 52kbps가 52kbps니까 약간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근데 랜은 기본적으로 100m 거리가 선대 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100m고 통신 속도도 지금 이제 기가까지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100mbps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랜으로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이 다운로드는 이제 둘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보시면은 단축키 온라인에 접속 쓰기 모드 전환 모니터 시작이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단축키가 거의 국산 PL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은 한 방에 딱 일처리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메뉴가 이렇게 하나로 딱 되어 있는 건 거의 국산 PLC가 그렇고 일본 PLC는 저기 지금 접속 쓰기 모드 전환 모니터 시작 이거를 각각 다시 다 해줘야 돼요. 하나씩. 일본에는 하나씩 따지는 걸 좋아해서 하나씩 그냥 해줘야 돼요. 없어요. 한 방에 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거는 이제 저렇게 있어서 단축키는 컨트롤 R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누르지 않아도 다운로드 하세요 하면 컨트롤 R키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컨트롤 R키 누르시면 접속이 돼 있으면 이 화면이 떠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접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이쪽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왼쪽에 계시게 된 건데 여기 셀렉트 스위치가 뒤에 있어요. 둘 다요? 여기 있네요.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니에요. 똑같은 지금 이제 배터리가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거의 가서 교육하실 때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3년, 좀 4년, 5년 지나면 한 분 계시죠? 에러는 프로그램을 여기 QX인데 저쪽에 연결되신 분이 좀 있다가 안 되셨나요? 네. 그 뒤에 셀렉트 스위치가 뒤에 있어요. 됐죠? 지금 2차까지가 나온 거면은 접속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확인을 누르시는데 되셨나요? 설명 나가도 될까요? 설명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창을 잘 보시면 업로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그냥 프로그램 위에 셀렉트를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작성한 건 프로그램만 작성했고 파라미터는 건드림이 없거든요. 파라미터를 안 건드려도 기본적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지금 입력 모드라고 출력 모드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굳이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아도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디폴트 값으로 써도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한 거고 그리고 업로드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파일 한 거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를 PLC에다 넣을 건데 나중에 PLC에 있는 거를 다시 PC로 올릴 경우가 생겨요. PLC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 PLC 안에는 자료가 있으면 끄집어 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업로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집어넣고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신다면 하고 지금 저희는 어차피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업로드 프로그램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업로드 프로그램을 체크를 하면 PLC에다가 라이트를 2번을 해요. 얘가 작성한 프로그램도 하고 나중에 끄집어 올릴 거고 다시 한번 라이트를 해요. 라이트를 2번 해요. 시간이 걸려서 체크를 안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위에 거 하시고 밑에 거 안 하셔도 되고요. 밑에 거 아래 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에 거 하시고 업로드 프로그램은 체크를 해제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모드 컴파일이라는 창이 떠요. 이 컴파일이라는 용어가 지금 위에 작성된 프로그램은 PLC가 인식을 못해요. 저렇게 그림으로 된 프로그램을 그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컴파일이에요. 그 컴파일 되면 0과 1로 된 숫자 별로 해서 메모리에 지금 이게 지금 변환이 된 거고요.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진 거고 그 파일, 목적 파일이 여기는 BLG라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실제 메모리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파일이고, 소스 파일이 컴파일을 거치면 바이너리 파일이 된 거고, 요게 PLC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확인 누르시면 프로그램 라이팅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라이팅을 쓸 건데, 이따 다시 보세요. 지금 보셨을 텐데, 이따 다시 보시면은 여기 런하고 스탑이 램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라이팅 했으면 런에 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라이팅 하는 도중에는 CPU가 움직이면 런하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바뀌는 중이니까 저게 스탑으로 옵니다. 스탑으로 왔다가 프로그램을 다 라이팅하면 런으로 와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요 기종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열쇠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열쇠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열쇠 구멍만 열쇠는 없고 저만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하나는 런에 있고요. 가운데는 포즈 리모트고요. 오른쪽은 스탑입니다. 그래서 스탑에다 놓으면 PLC가 정지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이 키가 꽂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원을 끄면 안 되고 PLC만 스탑을 시키고 싶다. 그럼 얘를 스탑에다 놓으면 PLC가 정지하는 거예요.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런에다 놓으면 제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연산이 돼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지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출력 모듈의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를 스탑에다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입력 모듈에는 신호가 들어오는데 출력 모듈에는 신호가 안 나가죠. 연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럼 가운데는 뭐냐? 여러분들 거 지금 다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거는 PC에서 런 스탑을 리모트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REM이라고 리모트의 약자에서 REM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PLC에서 온라인에 가보면은 모드 전환이 런 스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런 주면 리모트에서 이렇게 런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요게 컨트롤 R키를 누르면 이게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컨트롤 R키를 누르면 스탑으로 일단 바꾸고 리모트 스탑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라이팅이 된 거고 라이팅 한 다음에 런으로 바꾸고 런을 시킨 다음에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되는 게 방금 전에 그 단축키입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이 되면 요 색깔이 좀 바뀌죠. 이렇게 좀 진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IX 0.0.0의 신호가 들어오고 논리적으로 왼쪽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이라고 하고 뒤는 그냥 의미 없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선의 논리값은 1이에요. 1값이 여기까지 전달이 된 건데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IX 0.0.0 메모리 값이 1로 바뀌는 거고 A 접점이 1값이 들어오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값인 1값이 쭉 흘러 들어가서 QX 0.2.0 메모리를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값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QX 0.2.0에 1이라는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요게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연산을 1초에 500번 이상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누르면 여기가 1이니까 1값을 내보내는 거고 스위치를 떼면 0값이 흘러 들어가서 0이 되는 거고 이걸 지금 1초에 500번 정도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스캔 타임이 돼야 2에서 3ms 1초에 지금 500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캔 타임이 늘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금방 늘어나지는 않고 프로그램을 많이 짜놓으면 2mm였던 게 3mm, 4mm 때 늘어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10mm를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기종을 바꿔야 돼요. 고성능으로. 왜냐면 10mm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스캔 타임이 10mm를 넘어갔으면 10mm 동안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잘 짜서 똑같은 동작이라도 좀 짧게 짜서 빨리 돌리든가 아니면 고성능 PLC를 사가지고 스캔 타임을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출력을 실제 신호를 갔는데 출력에 저희가 연결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 기기에다가 뭘 연결하냐에 따라서 다른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선을 또 추가로 이 상태에서 하실 텐데 플러스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플러스 연결하시고 이쪽은 스위치열입니다. 인디게이터 해가지고 스위치 램프 열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컴 단자는 각각의 램프에서 선이 전부 다 이쪽에 하나씩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위치 쪽에 컴 단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연결하시면
여기 있는 스위치하고 부저, 맨 끝에 있는 건 부저인데요. 여기까지 지금 전기가 다 공급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각각 빠져나오는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램프 1번. 우리 자동화 쪽에서 램프는 기호가 동그라미의 X 기호가 램프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QX 0.2.0에다 신호를 줬잖아요. 그래서 0.2.0이 이겁니다. 저희 거 베이스가 0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0번이라는 표시는 없고 2번 슬롯에 0번 포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컴 단자는 이게 플러스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야 되니까 부하를 거치고 PLC의 단자를 거쳐서 이 접점은 마이너스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LC 프로그램상에서 QX 0.2.0이 ON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빵빵이랑 이 컴 단자랑 이 사이에 접점이 있어요. 릴레이 접점이 있어서 이 두 선이 붙는 거예요. QX 0.2.0에 메모리가 1이 되면 이 두 선이 붙는 거라고요. 접점이 요 위에 접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QX 0.2.0이 ON이 되면 저 빨간색 접점이 딱 붙는 거예요. 실제는 당연히 플러스고 램프를 거쳐서 나오는 선이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얘를 여기다 꽂으면 램프가 그냥 켜지죠. 수동으로. 그죠? 플러스에서 램프 거쳐서 마이너스로 간 거니까 그냥 램프가 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QX 0.2.0의 신호가 들어오고 QX 0.2.0의 신호가 들어오면 거기 접점이 동작하는 거고 그 접점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선이 끊어졌죠? 보이십니까? 선 끊어졌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교육장에서는 이 바나나째로 쓰다 보면 요거는 가차없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능사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이거 많이 지급이에요. 제로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기기에서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뭐 깜빡인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현장에서도 동작이 안 되면 차라리 이게 쉽게 찾아요. 에러를. 근데 이게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는 에러 찾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이런 접속 불량. 아까 여러분들 밑에서 해보셨지만 거기에 체결이 좀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거 아니면 선이 중간에 단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보시면 아마 스위치 램프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여기 스탑에 불이 깜빡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머지 분은 없는데 여기 있어요. 근데 아까 접속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그 배터리 RTC 에러라는 메시지가 떴었거든요. RTC 에러가 뭐냐면 리얼타임 플러그라고 해서 이 CPU 안에 시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도 껐다 켜도 시계값이 같잖아요. 저건 뺐다가 꽂아도 원래 시계값 그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값을 읽어오긴 하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시간을 가죠. 이유는 안에 RTC라는 리얼타임 플러그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터리를 연결해줘야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컴퓨터 메인보드 뜯다 보면 거기에 시계 배터리, 소울 배터리 하나 있죠. 근데 얘도 이제 그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방전된 걸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5년 지나고 쓰긴 써요. 한 7년 지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제가 몇 개를 달아놨는데 그 중에 이거 물론 이것도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3천에서 5천 원. 그래서 저거 두 가지 상태에서 빼서 자라기 전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극성 무조이겠죠? 이 단자도 주문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 와요. 이렇게 만들어 와서 꽂으시면 돼요. 모양 어차피 단자 모양에 맞게 꽂으시면 되고 헷갈렸죠? 배터리는 다음 주 접속할 때는 그런 메시지 못 봐요. 이제 보고 싶어도 귀한 거 같네. 귀한 거 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장비에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느냐. 3년에서 5년 지나면 이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서도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요. 이게 보전 업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제 순시 정전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이 PLC 메모리 안에 정확한 내용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마을 박스에다 라면이 한 박스에 보통 한 25개, 30개 들어가나요? 30개짜리 박스라고 치면 한 25개까지 넣었는데 정전됐어요. 그럼 이게 메모리가 리셋돼 버리면은 25개까지 넣은 거를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가 있으면 그 값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5개만 채워서 이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배터리가 있고. RTC 리얼타임 클럭 그 안에 있는 시계 PLC CPU 안에 있는 시계. 근데 모든 기종에 다 RTC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중형급 이상은 보통 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이런 건 없어요. 얘 같은 거는 배터리도 안 들어가고요. 없어요. 이거는 그런 게 없지 않을 거예요. 근데 RTC 모듈을 따로 팔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찍을 수 있는 RTC 모듈을 따로 팔아요. 이제 또 제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아침 9시마다 소한테 밥을 주고 싶어요. 그럼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RTC가 없으면 임의로 또 시계를 만들 수는 있어요. 타이머라는 게 있어서 시계 값을 만들면 되는데 그 시계 값, 이 타이머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정확히 일출을 측정을 하면 일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로 시계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RTC는 전원이 나가서 그 시계 값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할 때는 필요한 거죠. 지금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편집이 안 됩니다. A 접점 아예 이것도 없어졌고요. 여기는 도구 툴바도 없어졌고 F2키를 눌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현재 PLC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걸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접속을 끊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접속 끊는 거는 위에 지금 아이콘에 요게 접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요 아이콘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에 접속 끊기를 누르시면 그때부터는 편집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온라인 중에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접속을 한 거고요. 모니터 시작을 제가 누르면은 방금 전에랑 똑같이 이제 오는데요. 이건 지금 프로그램 저기에서 바꿔서 그래요. 이게 지웠다가 해서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랑 밖에 있는 프로그램이랑 다르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쓴 거고. 런을 안 했다. 온라인에 모두 전환. 지금 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접속을 끊어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런중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런중 편집. 이게 이제 메이커마다 용어는 다른데 PLC를 세우지 않고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라인에 보시면은 런중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런중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게 CPU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 런에도 불 들어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편집이 돼요. 말 그대로 얘는 0번 베이스, 0번 슬롯, 1번 포트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거를 런중 쓰기를 하면 얘가 스탑으로 오는 일이 없어요. 보시면 컴파일이 됐고 제가 이렇게 지금 쓸 거거든요. 지금 쓰기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죠. 빨간색 불이. 요게 이제 런중 쓰기예요. 현장에서는 런중 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프로그램을 라이팅하기 위해서 CPU를 세우면 이 라인이 쓰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잠깐 세우는 동안 매출액 자체가 바뀌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30초당 한 대잖아요. 그러니까 30초만 세우면 몇천만이 날아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수정 같은 경우에는 런중 편집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이해되셨지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